투자 세계에 정말 흥미로운 대결이 하나 있습니다. 한 명은 시장을 오로지 숫자로만 해석했고 다른 한 명은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봤죠. 과연 누가 최고의 투자자일까요? 네, 바로 이 질문.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입니다. 한 명은 베일에 쌓인 수학 천재,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오마와의 현인. 과연 누가 역사상 최고의 투자자라는 칭호를 얻게 될까요? 자, 오늘의 두 주인공을 한번 볼까요? 먼저 짐 사이먼스. 이 사람은요, 그냥 수학자가 아니에요. 전직 암호 해독가 출신이죠. 무기는 바로 복잡한 알고리즘과 머신러닝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워낙 유명하죠. 워런 버핏. 모두가 아는 바로 그 사업가입니다. 이분의 무기는 아주 고전적이에요. 바로 인내심, 그리고 기업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분석력. 배경부터 사용하는 무기까지. 와, 정말 달라도 너무 다르죠? 그럼 먼저 시장을 아주 따뜻하고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접근법, 바로 워런 버핏의 철학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버핏의 이 한마디가 그의 철학을 정말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버핏에게 투자는 주식을 사고 파는 게임이 아니었던 거예요. 위대한 기업의 평생 동업자가 되는 것. 그게 바로 버핏의 목표였습니다. 버핏의 전략은 사실 굉장히 단순하고 또 깊이가 있습니다. 그는 컴퓨터 화면에 주가 변동을 보는 게 아니라 사업 보고서를 읽으면서 그 회사의 본질이 뭔지를 파고들었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업을 적당히 센 가격에 사서 오래 함께 가는 거죠. 그리고 진짜 대단한 건 이 원칙들이 비밀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나 배우고 따라할 수 있다는 점. 이게 바로 버핏 철학의 위대함이죠. 맞습니다. 결국 버핏의 투자는요. 그 회사의 미래, 그 회사를 이끄는 사람들, 그리고 그 회사가 만드는 제품의 이야기를 내가 얼마나 굳게 믿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와는 완전히 180도 다른 세계로 한번 가보시죠. 두 번째 주인공의 세계는 아주 차갑습니다. 기계적이고 철저하게 데이터에만 의존하죠. 이곳에는 인간적인 이야기나 감정이 끼어들 틈이 전혀 없습니다. 사이먼스 전략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개념인데요. 그의 알고리즘이 찾아다니는 게 바로 이 시장 이상 현상입니다. 이게 뭐냐면 시장이 겉보기엔 무작위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방대한 데이터 속에는 인간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아주 희미한 패턴, 일종의 유령 같은 게 숨어 있다는 거죠. 이 말 한마디가 사이먼스가 얼마나 기존 투자 방식과 달랐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이 주식이 왜 오르는지 전혀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데이터가 이 패턴은 통계적으로 돈을 벌 확률이 높아 라고 말해주면 그냥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사이먼스도 처음부터 기계만 믿었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 자신의 직감, 심지어 동료 천재들의 직관을 믿고 투자했다가 아주 뼈아픈 실패를 맛봤죠. 여기 타임라인을 보시면 1989년의 실패가 결정적이었어요. 이 실패를 겪고 나서야 인간의 직감은 시장에서 그냥 소음일 뿐이구나 라고 깨닫고 모든 걸 기계에 맡기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바로 이 사이먼스 시스템입니다. 버핏이 CEO를 만나서 기업의 미래를 논할 때 사이먼스는 천문학자나 언어학자를 고용해서 데이터 패턴을 찾게 했어요. 버핏이 주식을 수십 년 동안 보유할 때 사이먼스의 기계는 수초 만에 수십만 건의 거래를 해치웠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요? 극소수의 내부자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모르는 완벽한 블랙박스였죠. 자, 이제 아마 다들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두 철학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제부터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들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정말 믿어지시나요? 짐 사이먼스의 메달리온 펀드 연평균 수익률이 무려 66%입니다. 66%요? 워런 버핏의 20%도 사실 전설적인 기록이거든요. 그런데 사이먼스 옆에 있으니까 초라해 보일 지경이에요. 그쵸? 와, 진짜 숫자만 딱 놓고 보면 이건 승부가 난 거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 단순한 숫자가 이야기의 전부는 아닙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맥락이 숨어 있어요. 사이먼스의 펀드는 소수의 내부자만 참여할 수 있는 비밀스러운 그들만의 리그였던 반면에 버핏은 주식시장을 통해 누구나 주주가 될 수 있는 거대한 공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이 표를 보면 그 차이가 더 명확해집니다. 버핏은 무려 60년 가까이 꾸준히 성과를 냈고 그의 전략의 핵심인 복리의 마법으로 눈덩이처럼 불을 불렸죠.
반면에 사이먼스의 펀드는 규모가 너무 커지는 걸 막기 위해 펀드 사이즈를 제한했어요. 복리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가 없었죠.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은 따라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고요. 그러니까 버핏은 단순히 돈을 번 게 아니라 부를 창출하는 하나의 철학을 세상에 남긴 겁니다. 자, 이제 슬슬 결론을 내려볼 시간입니다. 이 대결을 단순히 누가 돈을 더 잘 벌었나 하는 경쟁으로 보지 말고 두 시대의 거대한 충돌로 다시 한번 바라보죠. 이 두 사람은요, 그냥 스타일이 다른 투자자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서로 다른 시대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들이에요. 워런 버핏은 인간의 지혜와 통찰력을 바탕으로 한 투자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시대의 마지막 거장이었고요. 짐 사이먼스는 데이터의 힘이 인간의 직관을 압도하기 시작한 새로운 시대, 즉 알고리즘 시대의 문을 연 선구자였던 거죠. 그래서 누가 이겼냐고요? 사실 이 질문의 진짜 핵심은 누가 더 위대한가가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개의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 바로 인간적인 이야기와 차가운 통계, 이 둘 중 무엇이 더 우월한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흥미롭게도 알고리즘의 왕이었던 사이먼스조차 버핏의 방식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걸 인정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시장에는 단 하나의 정답만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겠죠. 두 접근법 모두 각자의 자리와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네, 버핏은 인간 중심 투자의 완결편에 섰고 사이먼스는 알고리즘 시대의 서문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음 시대는 어떤 모습일까요? 어쩌면 인간의 깊은 통찰력과 기계의 무한한 계산력이 결합된 완전히 새로운 제3의 철학이 등장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을 써내려갈 위대한 투자자는 어쩌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로 여러분 중에 있을지도 모르죠.